왜들 이래? 다들 연애하지 마. 아, 뭔 소리야. 내가 부셔. 뭐? 안 되겠어. 나 진짜 뒤집어질 것 같아. 뽀뽀 안 했어요? 헤어져. 부모님 몰래 여행 가는 법을 말을 해줘야 되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Welcome to 라이언스 연애 상담소. 환영합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뭐야 1시간 만에 거의 한 700개가 이렇게 막 쌓이고 지금 거의 한 1,50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을 줄 모르고 한 50개 정도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다들 연애하지 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는 못 해드리고 제가 딱 눈에 봤을 때 정말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는 고민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물론 반응이 좋으면 반응이 좋으면은 근데 플러스 또 진짜 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 회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을 거의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요. 저 진짜 파워 F인가 봐요. 나는 솔직히 요즘에 제가 일하면서 예민해가지고 나 T 됐다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F가 맞는 것 같아요. 꿈에도 나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오늘 그냥 파워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도 같이 화낼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화가 나요. 네, 묵묵님의 사연인데요.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랑 제 이름이 엄청 비슷해요. 예를 들면 김도연, 김도현, 나연, 나현이겠죠? 전 여친이랑 1000일 넘게 만났었고 솔로 기간이 꽤 길다가 저랑 만나게 됐는데 이름이 자꾸 비슷하니까 가끔 저를 전 여친 이름으로 불러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서 누가 저한테 나현아 이러잖아요? 나 진짜 뒤집어질 것 같아. 나현이가 누구야? 근데 이거는 사실 남자친구가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화가 나는, 이거 반박할 수 없이 여지없이 화가 나는 건데 이건 남자친구가 조심해줘야 돼. 남자친구가 잘못했어요, 이건. 잘못했어. 다신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러면 헤어져. 헤어지지 말고요. 또 그러면 맞아야 돼. 근데 차라리 남자친구분이 만약에 이제 워낙 전 연애 기간이 오래고 하니까 헷갈리시다면 차라리 애칭을 부르는 게 어떨지. 그냥 자기야, 애기야 이런 거로 조금 해보는 게 어떨지 조언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 헷갈리면 안 되지.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저한테 나현이라고 해도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여친 관련해서도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이 고민 좀 화나요.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랑 연락을 안 끊어요. 인스타 북에도 서로 마팔이고. 왜? 왜냐고 물어보면 걔랑은 진짜 친구래요. 그리고 엄청 짧게 만났고 만났을 때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니라서 친구로 남은 거라고 하는데 제 사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제 사상으로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전화 왔을 때 처음 친해진 친구라 정말 친구 그 이상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지금 소리야. 어쨌든 이게 싫다고 했는데도 제가 안 끊어내는 건 바뀔 기미가 없는 거겠죠? 하는데 진짜 이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보는 분들 중에? 전 여친이랑 연락도 안 끊고 북에도 마팔이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걔랑은 친구야. 그 전 여친이랑 손 안 잡았어요? 손 안 잡았으면 내가 조금 이해라도 해볼게. 세상에 손 잡고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까? 뽀뽀 안 했어요?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내 여자친구가 싫다고 하면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 여자친구를 화나게 할 만큼 그 친구가 소중한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싫다고 했는데도 안 끊어내는 게 사실 문제지. 그분이 바뀔 기미가 없으면 문제인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냥 친구도 아니고. 여사친도 짜증나는데 전 여친이면은. 근데 이제 진짜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한 2주 정도 만난 전 여친이다. 20년째 친구로 잘 지낸다. 각자 연애를 잘한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결혼했어요. 그 친구가 아들이 셋이야. 그러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 같아.
근데 제가 보니까 전화 왔을 때랑 한 거 보니까 학생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기적인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이걸 바란다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나빴어. 결론은 뭔 개소인지 모르겠다. 잘못됐다. 전 여친이랑 부계 끊어라. 입니다. 이번 사연은 굉장히 제가 엄청 공감이 많이 됐던 사연인데요. 엄청 길게 와서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남자친구와 6년 만에 재결합을 한 사이입니다. 예쁘게 잘 만나고 있어요. 고민은 저희 둘 다 나이가 23인데 제가 집이 엄해서 통금도 심하고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통금이 10시래요. 근데 남자친구랑 저는 장거리여서 기차를 타고 1시간 40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부모님께 허락 받고 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말 꺼내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집이 진짜 엄했거든요. 지금 엄마가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를 옆에 두고 부모님 몰래 여행 가는 법을 말을 해줘야 되냐? 해야 되나? 물어봐. 저도 통금이 10시, 11시? 진짜 막 학교 행사다 이러면 12시? 이 정도였고 MT도 잘 안 갔어요. 여행도 희두랑 이번에 다시 만나서 태어나서 처음 허락받고 갔다 온 거예요. 그 다낭 갔다 온 게 태어나서 처음 허락받고 갔다 온 거였어요. 그만큼 빡세는데 그런 제가 4년 동안 여행 한 번도 안 갔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안 갔겠습니까? 가긴 갔죠? 얼굴이 빨개져. 부끄럽네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근데 엄마가 너무 째려봐. 근데 사실 단둘이 가는 건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난이도가 극악의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맨날 영통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랑 많이 갔죠. 친한 친구들의 커플 아니면 다 같이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일이 있다거나 일을 하러 간다거나 MT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MT가 하루인데 이틀 간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짓말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 걸려.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 해주셨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걸리고 제가 가장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인사시켜가지고 좀 친하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가세요. 그러니까 단체로 가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통금은 제가 21살 아주 귀여운 뽀짝한 시절에 한 24살 정도 되는 선배에게 통금에 대해 고민을 털어놨던 적이 있는데요. 그 선배가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포기하신다고.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실 아침에 들어와도 괜찮니? 소금 괜찮니? 이러시고요. 제가 어떤 사고를 친다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아시니까 통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물론 제가 이제 28인데 28이니까 통금이 있을 수는 없지만 한 24살, 5살부터는 통금에 대해서 거의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신뢰를 쌓으시고요. 시간이 약입니다. 부모님도 지쳐요. 언제까지 날 그렇게 하겠어요. 맞아, 나도 늙었어. 지쳐요. 결론은 시간이 약이다. 부모님이 지칠 때를 기다려라. 화이팅. 많이 갔었어? 아니. 근데 다 엄마가 다 아는 거 봐. 스키장, 바지 이런 것들. 응. 다 갔는데 이제 나 거기 희두가 있었던 거지. 친구들랑 가. 응.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지금 나이도 나이지만 그러니까 희두랑 워낙 오래 만나다 보니까 가족끼리도 신뢰가 두터워서 이제 제가 어디 밖에 있어도 희두랑 있겠거니 아니면 술을 마셔도 희두가 잘 챙기겠거니 생각을 해서 놔두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걱정을 희두한테 넘긴 것 같아요. 약간 책임 전가하면서 그쵸? 맞지? 맞아. 이번 사연은 어장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게 와서 짧게 읽어드릴게요. 1년째 어장에 갇혀 있습니다. 왜지?
이 애매한 관계를 나만 놓지 못해서 안달나는 기분이 들어서 많이 속상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놓쳤다기보단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원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8번이나 고백했거든요. 고백하고 차이고도 자존심이 없어서 자꾸 그 어색해진 관계를 이어붙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헉,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지? 사랑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멋있는데요, 그거는? 그건 멋있어. 잠깐만! 어? 저는 이 상대의 심리가 너무 궁금해요. 만날 용기도 내지 않으면서 왜 연락도 하고 관계도 유지할까요? 같이 술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데 뽀뽀도 했는데 저를 친구로 아니 뽀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것은 진짜 어장이네. 자, 근데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슬퍼.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쟁취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사람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꼭 이 사람을 쟁취해야 될까요? 이게 제3자가 보면은 사실 너무나도 정해진 답인데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또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 제가 알죠. 잠깐 근데 어떡하지? 나쁜 놈인데 이런 사람이랑 제 구독자님을 만나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떡할까요? 아니 뭐 본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 쟁취하면 쟁취해서 사랑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지 않거든요? 난 그런 불행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독자가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 근데 일단 제가 굉장히 리스펙하는 건 이럼에도 계속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자존심 세우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리스펙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너무 상처받으면은 저를 스스로를 먼저 보호하게 되는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런 게 없이 정말 열렬히 좋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 그러니까 뭐 권태기도 그렇고 뭐 누군가와 관계에서도 그렇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잘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빠지고 내가 잘 나가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쏟는 애정과 시간도 적어지지, 내 자존감은 올라가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바쁜데요? 일하는 모습이 또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매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자연스럽게 관계가 조금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국면이 전환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 뭐 나이대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학생일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뭔가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자기의 분야에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나는 뭐 너가 있든 없든 난 내 할 일을 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뭐 만나려면 만나고 말려면 말아.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사연자님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고 싶으면 만나세요. 뭐 만나서 그냥 둘 다 서로 가볍게 생각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실 사람 마음은 진짜 갈대 같아서 오늘 좋고 내일 싫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말 한마디에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히 마음 먹고 할 일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거 꼭 쟁취해야 되나? 지금 이제 이 남자분은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 재수없잖아. 재수없어. 생각하니까 재수없네 진짜. 일단 재수없으니까 그 사상을 좀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고 그 사람이 좋아도 좋은 티 이번에는 조금 덜 솔직해집시다. 전략적으로. 마냥 솔직한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느꼈어요. 나도 지금 자아성찰 중이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어요. 사실 이런 사랑 받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열렬히 좋아해줘.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랑이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 빈자리 굉장히 공허합니다. 남자분 후회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표현을 좀 덜 해라. 그 사람에게 나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바쁘게 지내세요.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네, 이번 사연은 이제 저랑 너무너무 비슷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240일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200일이 넘어가면서부터 엄청 싸우게 되더라고요. 엄청 싸웁니다. 일주일에 2-3번씩은 크게 작게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싸우는 이유는 정말 사소한 말투,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는 말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데요. 제가 나는 너의 이런 말투 때문에 서운해, 상처야 라고 하면 상대방은 항상 너도 그러잖아 라며 옛날 일을 다 집어 꺼내고 사과를 결국 하지 않고 언성만 높아지다가 그만하자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한숨 쉬고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 이틀 있다 저한테 사과하고요. 이게 너무 반복돼서 지치는데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기도 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고민이에요 하셨는데
와, 이거 혹시 희두니? 과거의 희두가 아닐지, 아니면 과거의 이나연이 아닐지. 어렸던 희두와 나연의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섞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너도 그러잖아. 나 서운해. 너도 그랬잖아. 제가 그 말 진짜 뒷골 땡기는 거 저도 알아요.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던가. 지금 내가 당장 서운하다는데. 그럼 미안하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근데 뭐, 나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명이 먼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노력해야 다른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또 노력하게 되고, 사실 둘 다 노력해야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운했는데 걔가 너도 그러잖아 이랬을 때 이제 처음에는 그걸 들으면 이제 막 기절초풍하면서 이제 뒷목 잡고 막 이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이제 한번 꼭 참는 거예요. 돌을 닦아 한번 꼭 참고,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서운해. 이럴 때는 너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일단 내가 서운한 걸 먼저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초등학생 대하듯이 어르고 달래서 대화를 조금씩 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자를 이해 못하는 남자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최대한 좋게 대화를 많이 하고 말로 어르고 달래가면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게 싫으면 때려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같이 있을 때 좋은 순간이 너무 많고 어차피 맞춰가야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심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체화가 되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남자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면 편하니까 막대하게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곳에서 핀트가 나갔는데 그 핀트 나간 거를 나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쌓이다 싸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냥 기분 나쁨이 표출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 일단 말도 좀 조심조심 하면 좋겠고, 쌓이는 게 있다면 진짜 좋게 얘기하세요. 사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냐, 네가 먼저 미안하다 하냐, 나는 미안하다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바뀌는 게 중요하죠.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자존심 부리지 않고 좋게 이야기하고 어르고 달래가며 서로 사랑하세요. 네, 저는 요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로 싸우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귀엽게 넘어가기도 하죠. 막 나 서운하다, 그냥 이렇게 참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상대도 그걸 알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말을 예쁘게 하고 잘 만나라. 이번에는 질투의 화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사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연애 중인 21살 질투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저의 고민은 제 남자친구의 여사친 문제 때문인데요. 참고로 저는 MBTI는 INFJ입니다. 제가 오늘 남길 연애 고민은 남자친구의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입니다. 최근 저의 남자친구는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오래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간 남자친구와 며칠 전 통화를 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인편을 보낼 때 본인의 사진을 넣어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었을 때 화가 좀 나긴 했지만 뭐 이미 지난 일이기에 굳이 얘기를 꺼내고 싶진 않아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그 여사친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인편 보내준 친구들한테 답장을 보내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답장을 그 여사친한테 꽤 길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사친도 블로그에 자랑하듯이 올린 편지 사진. 저는 이게 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본인이 인편으로 다시 또 답장을 했는데 1500자를 넘겼다는 화면 캡처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보냈고 그거에 길게 답장이 왔고 거기서 이제 내가 1500자를 넘겨서 더 쓰고 싶었는데 못 썼어 라는 그런 캡처 사진이겠죠? 그리고 최근 이제 남자친구 생일에 기프티콘을 보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휴가 나오면 그 여사친이 만나서 주겠다고. 하하하하. 언니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 여사친이 선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서 고민을 올립니다. 여사친. 저도 그렇고 희도도 그렇고 서로에게 신경이 쓰일 만한 여사친, 남사친이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들으면 좀 화가 나는 걸 보니 전 여사친을 그렇게 막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사친, 남사친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선 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선을 넘는 이런 여사친들은 좀 맛 좀 봐야 돼. 이렇게 선 넘는 여사친들은 지금의 현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조차 그러거든요.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한테 함부로 못 그래요. 눈치 보여. 남사친이 여친이 있는데 걔한테 제 사진을 왜 보냅니까? 내 남자친구한테 보내지 차라리? 내 친구한테 보내고 부모님한테 보내면 되지. 그걸 남사친한테 왜 보냅니까? 근데 왜 보냈을까? 그러니까 잘 나와서 나 예쁘지? 이거 아니었어요. 예쁘다는 말 듣고 싶었던 거 아니야. 어이없네. 안 되겠어. 이것은 선 넘었어요. 선 넘었고요. 이거 질문해주신 분이 질투의 화신이라고 했는데 이건 질투의 화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사친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선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본인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본인에게 거슬린다. 뭔가 그 여자의 촉을 건드린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촉이 왜 발동하겠어요? 나를 건드니까 발동하겠죠. 그거 뭔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이제 남자친구랑 다 대화를 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진짜 친구들은 그렇게 연락 안 해도 신경 안 씁니다. 저랑 진짜 친한 남사친 딱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랑 거의 이제 8년직인데 1년에 몇 번 연락 안 합니다. 둘 다 각자 연애 잘해가지고. 그래도 가끔 이제 막 잘 살아있냐고 연락하면은 즐겁게 얘기하고 또 몇 개월 연락 안 합니다. 그래도 서로 서운하지 않아요. 이게 친구 아닐까요? 굳이 막 나의 연애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론은 여사친, 선을 넘는 여사친은 허용할 수 없다. 좋은 여사친들은 환영이다. 네, 이제 다음 사연은요. 해해님의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5주년을 보낸 장기 연애 중인 구독자입니다. 장기 연애는 무슨 고민이 있겠나 싶겠네만요. 고민 많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는 대학생 때 만나서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취준생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얼마 전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으로.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니까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기분이고 게다가 회식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차마 제가 느낀 감정들을 얘기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5년을 만났어도 못난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나연님도 취업 준비하면서 희두님과 연애를 하고 있었으니까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맞아요. 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희두는 졸업도 하기 전에 프로로 입단을 해가지고 저보다 일찍 취업을 했어요. 저는 대학생, 아무것도 없었던 대학생이었는데 희두는 멋진 프로 선수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죠. 남자친구가 잘 돼서 너무 좋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아나운서를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준비를 딱 시작했을 때였는데 안양한라에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리포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분은 벌써 일을 하면서 희두를 멋있게 인터뷰도 하는데 나는 뭘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희도에게 한없이 제가 못난 존재 같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못나서 얘기도 못하겠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답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죠. 아무리 고민이 있고 하지만 당장 뭐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또 시험 공부해야 되고 다시 취업 준비해야 되고 닥친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현실에 치중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또 좌절했다가 좋은 일도 있다가 또 좋을 땐 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안 좋은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냥 억지로. 그리고 사실 사람마다 시기가 다른 거지 이게 일찍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일찍 됐다가 뭐 일찍 퇴사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제 내 주변이 다 취업하니까 나만 자꾸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연대 친구들 다 막 똑똑한 친구들이어가지고
같이 놀았는데 자기들만 혼자 텅텅텅 좋은데 잘 가더라고요. 저 아나운서 준비할 때. 그럴 때도 그냥 막 내가 이상한가? 왜 내 주변은 다 너무나도 좋은 데들 가니까 그랬는데 사람마다 시기가 다를 뿐이더라고요. 취업뿐만 아니라 뭐 취업, 결혼, 뭐 연애 이런 것도 다 시기가 다를 뿐이지 내가 너무 느려서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남자친구가 뭐 회식이 잦고 이거는 그냥 사소한 거고요. 나는 시험에 떨어져서 지금 너무 속상한데 그게 제일 클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 그게 제일 큰데 남자친구는 옆에서 너무 잘 되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마냥 축하해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미운 거죠. 근데 그거는 뭐 해결 방법이 뭐 있어요? 시험 붙으면 되지. 시험 붙고 취업하면 되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사람마다 시기는 다 다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언젠간 됩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시니까요. 긍정 받아서 꼭 합격하시고요.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결론? 열심히 공부해라. 화이팅!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들어드렸는데요. 진짜 사연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를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2편도 있고 3편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는 또 이제 짝사랑 관련 이야기나 정말 뭐 나쁜 놈들이나 이런 거에 더 공감하고 화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또 되게 많은 분들이 희두랑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희두가 지금은 외국에 있어서 안 되고 희두가 조금 여유가 된다면 한번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행복함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사실 뭐 남을 사랑하고 뭐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남자친구도 사랑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힘들 때마다 제가 웃겨드릴게요. 항상 저 보러 와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랑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럴 거면 나가 살아라 뭐 다들 쓰고 있잖아. 뭐하니? 왜 안 받니? 이럴 거면 나가 살아라. 내일부터 카드 내놔. 카드 내놔. 차키라는 카드 내놔. 내 멋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그 단골 멘트 있어. 근데 그럼 안 가. 그럼 못 가.